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취업 성공과 빠른 현장 적응까지. 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미용사 메이크업 필기 문제인데요. 문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올려놨던 것들과 흡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테일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똑같거든요. 핵심은 똑같지만 조금 유형이 달라요.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다 보니까 또 새롭게 변했던 거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왕이면 지금 것도 보고 옛날 것도 보고 책도 보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다 보세요 하니까 또 너무 많은데요 또 그러셔가지고 저는 뭐 다 보는 걸 추천합니다. 같이 오늘 또 고양이 귀엽죠? 같이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로 고객을 응대해야 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서비스 자세는 첫 번째, 고객이 먼저 끄는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렇죠. 두 번째, 정확한 발음으로 쿠셔너를 사용하여 대화를 이어나간다. 그렇죠. 세 번째,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돌려서 쿠셔너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번째,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부탁과 권유에 어조를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이겠네요. 두 번째, 퍼스널 컬러 유형 중 색의 명도와 채도가 모두 낮은 유형. 명도, 밝기랑 채도, 크로마가 다 낮은 유형. 자, 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높아요. 고명도, 고채도를 사용을 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명도에 저채도를 사용하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저명도와 저채도를 사용을 하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명도의 고채도 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추천됩니다. 그럼 언제죠? 가을이겠네요. 정답은 3번. 세 번째, 다음 중 행정처분 절차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첫 번째, 이용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할 거야. 근데 내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청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영업정지를 명령하고자 하는 경우도 명령할 거야. 근데 나 할 말 있어. 청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개선명령 위반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건 청문이 조건이 아니죠. 네 번째, 영업소에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청문할 수 있어요. 근데 개선명령은 어차피 1차 경고고요. 2차 15일, 3차 한 달, 4차 폐쇄예요. 그래서 그 전에 바꾸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네 번째, 노폐물 및 각질을 제거하여 유해 성분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기초 화장품. 자, 첫 번째, 에센스. 에센스는 영양분 화장품이죠. 두 번째, 에멀리언트 크림은 보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센트레이트도 보습제로 보시면 돼요. 영양 보습제 라고 보시면 되고요. 팩은 이거죠. 노폐물, 각질 제거, 유해 성분 침투 용이, 수분 증발 막고 혈액순환 촉진 하는 게 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5번, 임용 기구의 일반 소독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에탄올 소독.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는다. 네. 이제 문제 하기 전에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그 미용 기구 일반 소독 기준을 이제 공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공시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공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1번 맞고요. 3번, 자외선 소독 1제곱센티미터당 85W 이상의 자외선에 10분 이상 쐰다. 이거는 20분 이상 쐰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내용이에요. 3번. 4번, 증기소독 섭씨 100도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쐰다. 네, 맞습니다. 6번,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사망률이란 생후 28일 미만 유아 사망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 생후 28일 미만의 유아 사망률은요, 그 신생아 사망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인데, 조사망률은 뭐냐면요, 인구 1000명당 그 사망한 숫자가 조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조출생률이나 1년간 태어난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에 영아 인구로 나눈 수치로 1000분의 1로 표현한 수치를 말한다. 네. 3번, 비례사망실수는 총 사망자수에 대한 50세 이상의 사망자율을 100분의 1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네. 네 번째, 일반 출생률이란 1년 동안 가임 여성 1000명당 발생한 출생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0.7이죠? 작년 기준인가요? 또 떨어졌을라나요? 네, 어쨌든 정답은 1번. 7번, 다음 중 기후의 4대 온열인지에 속하지 않는 거. 자, 4대 온열인지가 뭐 있죠?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건 2번 강우겠네요.
8번 연지로 입술과 볼을 붉게 화장하고 끈지 풍습이 시작된 시기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무녀나 그 악공들이 먼저 이제 곤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시절이 고구려 시대예요. 정답은 4번. 9번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는 보건행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환경위생 포함되고요. 두 번째 보건교육 포함되고요. 세 번째 보건간호 포함되고요. 네 번째 감염병 치료는 아니에요. 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10번 피부색과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의 설명이 적합한 거 찾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드름, 흉터 피부는 피부보다 살짝 밝은 컬러로 여드름과 흉터를 덮는다.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로 덮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다크서클이 있는 피부, 다크서클 커버를 위해 살구빛 컨실러로 두껍게 덮어야 한다. 얇게 덮어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붉은 피부, 붉은색을 중화하고 싶을 때에는 퍼플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한다. 붉은색 중화는 그린이죠, 그린 색상 쓰시면 됩니다. 4번 흰 피부, 흰 피부를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투명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한다. 네, 4번은 맞는 내용. 11번 메이크업의 디자인 요소 중 얼굴의 윤곽을 수정 보완하며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색상이죠. 색상.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혐기성 균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혐기성.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균. 자, 디프테리아는 호기성 균이에요. 디프테리아랑 결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호기성 균 중에 하나죠. 파상풍, 보트리누스, 메탄균 같은 경우는 혐기성 균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3번 아이섀도우 테크닉 중 진한 포인트 컬러를 눈 앞머리에 표현하고 꼬리 부분을 밝게 처리해야 하는. 자, 봅시다. 포인트 컬러를 눈 앞머리에 표현하고요. 꼬리 부분을 밝게 처리해야 된대요. 진한 포인트와 꼬리를 연하게. 눈이 그러면 어떤 눈이죠? 돌출. 눈과 눈 사이가 좁은 눈. 눈과 눈 사이가 먼 눈. 먼 눈이겠네요. 멀어야 포인트를 주고 끝에 연하게 하는 눈이겠네요. 정답 2번이겠네요. 14번 다음의 특징을 가지는 질환은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한 1mm 내외의 크기가 작은 흰색 혹은 노란색의 주머니로 안에는 각질이 차 있다. 비립종인데 원인에 따라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뉜다. 원발성은 뺨과 눈꺼풀에 잘 발생하고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속발성은 원발성과 모양은 동일하지만 손상을 받은 피부에 주로 발생한다. 뭐죠? 비립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15번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영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네. 두 번째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계획서, 교육실효증을 제출해야 한다. 네. 세 번째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네. 네 번째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시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확인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 16번 적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적외선 봅시다. 첫 번째 체온을 높여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네. 두 번째 피부 화상 및 민감성 피부를 유발한다. 네. 세 번째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준다. D 합성에 도움을 주는 건 자외선이에요. 정답은 3번. 네 번째 통증을 완화 및 진정시킨다. 네. 17번 미용실에서 위생을 위하여 화학적 소독제를 사용해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소독액과 물을 혼합할 때에는 금속용기를 사용한다. 금속용기를 사용 안 해요. 왜 안 하죠? 승홍수나 석탄산 같은 경우는 금속용기를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다른 살균 소독제 또는 세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네. 3번 반드시 마스크나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네. 네 번째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네. 18번 피부 미용을 위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1차 행정처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걸리면 1차에 바로 2개월 영업정지 맞습니다. 2차 때 3개월 맞고요. 3차 때 영업정지 맞아요.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쇄 맞아요. 폐쇄. 그러니까 2, 3 폐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답은 3번. 19번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여 사람의 혈액, 색과 관련이 있고 산소 운반 및 면역 기능을 하는 무기질. 뭐죠? 철 2번이네요. 20번 라식, 라섹과 같은 안과 수술 후 속눈썹 연장이 가능한 시점은 최소한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1번 퍼스널 컬러 유형 중 메이크업의 콘셉트를 세련된 도시적, 활동적 이미지로 연출하기 좋은 유형. 언제죠? 세련되고요. 도시적이고요. 활동적이 되었대요. 언제가 좋아요? 겨울이 좋겠죠. 22번 빛을 받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완벽한 질감을 보여주는 메이크업. 요즘 선호하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죠. 자연스럽고 뽀송하며 커버력과 볼륨감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이거 실키 메이크업입니다. 실키 메이크업. 요즘엔 이런 스타일들이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답은 2번. 23번 일반 성인의 하루 피지 분비량과 건강한 손톱의 수분 함유량을 바르게 짝지어진 거. 피지 분비량 하루에 몇 그램 나오죠? 1, 2g 정도 나옵니다. 수분은요? 12에서 18%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네, 손톱 수분 함유량도 10에서 18%가 적당하죠. 그건 이제 내일 혹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우리나라 시대별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고구려, 무녀와 악공으로부터 곤치 분습이 시작되었으며 좀 전에 있었던 문제죠. 계급과 신분에 따라 다르게 장식하였다. 네. 두 번째 신라, 얼굴을 희게 만드는 백분, 인꽃으로 만든 연지, 산단으로부터 만든 색분을 사용하여 화장을 했다. 네. 세 번째 고려, 분을 바르되 연지를 바르지 않는 시분무주의 화장법을 선호했다. 이건 백제시대예요. 백제시대. 4번 조선, 여염집 여인들은 평소에 청결 위주로 얼굴을 손질하고 혼인, 연애, 외출 시 화장과 구분했다. 네,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25번 다음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영업소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정정 신청하시면 되죠. 재발급 사유는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두 번째 임용사가 이름을 개명하였을 경우 이건 재발급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면허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 가능하고요. 네 번째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26번 지적이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이미지의 눈썹 모양과 컬러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 요즘 지적이고 현대적이며 세련된 이미지는요, 각지게 이렇게 일자로 한 눈썹에 갈색 컬러를 주로 사용을 하죠. 세 번째 있네요. 요즘 트렌드니까. 27번 다음 중 열탕소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금속은 물이 끓기 시작한 이후에 넣고 유리는 처음부터 물에 넣어 끓여야 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에 파손되기 쉽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열탕소독법의 보조 재료는 탄산나트륨 클로리드 그리고 산, 석탄산 등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아포 형성균과 비염 간염 바이러스는 살균에 적합한 소독 방법이다. 열탕소독법에는 아포현성균이랑 비형간염 바이러스를 물에 끓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이건 멸균법이나 포르말린 소독법, 아포형성균을 죽일 수 있는 소독법들을 사용해야 돼요. 3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끝이 날카로운 금속은 소독포를 감싸서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28번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폐쇄한다는 거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과 설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폐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이거는 폐쇄가 아니고요. 면허 취소돼요. 면허 취소돼요. 정답 2번이겠네요. 세 번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휘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영업소 폐쇄 또는 사용 중지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도 6개월 이내 하거나 사용 중지하거나 폐쇄할 수 있죠. 면허 취소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였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립스틱의 컬러와 그 이미지가 바르게 연결된 것. 첫 번째, 핑크색, 밝고 건강한 느낌. 핑크색은 좀 청순한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젊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브라운,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맞고요. 세 번째, 레드, 로맨틱, 소녀적 이미지. 레드가 로맨틱하고 소녀적 이미지보다는 조금 그런 섹시하고 열정적인 느낌이 강하겠죠. 네 번째, 오렌지, 우아하고 성숙한 이미지. 오렌지는요, 밝고 좀 건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30번 다음 중 유칼립투스나 캐모마일 같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까지만 보더라도 아줄렌을 찾으시면 돼요. 항염 및 진정 작용을 하는 화장품의 성분, 아줄렌이죠. 이건 그냥 아줄렌 물어보는 문제네요. 정답은 4번.
31번 J컬 감으로 눈 앞머리 부분 여기를 포인트가 뜨도록 밀도를 높여 연장해야 하는 눈 앞쪽을 한다고요? 앞쪽을 하면 뒤에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인데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는 눈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눈의 형태라서 여기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좀 이렇게 커버업 해주는 느낌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올라간 눈 4번이겠네요. 나머지도 좀 볼까요? 첫 번째 움푹 들어간 눈은요, 눈 가운데 포인트를 줘요. 가운데 포인트를 주고요. 가는 눈 같은 경우에는 눈 전체에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부채꼴 형식으로 해서 좀 가는 눈을 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미간이 좁은 눈. 미간이 좁다 보면 뒤쪽으로 좀 연장 줘서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넓어 보이게 줘야 되겠죠? 중앙부터 뒷부분까지 포인트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32번, 실내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실내 적정 온도는 플러스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다. 네. 두 번째,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70%이다. 네. 3번, 실내 난방 시 실내외 온도차는 8에서 10도씨가 적당하다. 자, 5에서 7도가 적당합니다. 5에서 7도예요. 4번, 실내 난방은 10도 이하시 필요하다. 10도 이하면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린 보통 0도 찍으면 하기 시작해요. 네, 추워요. 난방 잘 안 트는 집이라. 33번, 파운데이션 색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노란 피부에서는 미디움 베이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이 적합하다. 자, 노란 피부에 베이지 컬러 파운데이션을 쓰지 않겠죠? 핑크를 사용합니다. 핑크. 노란 피부에는 핑크색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정답은 1번이겠죠. 두 번째, 흰 피부에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이 적합하다. 네. 세 번째, 베이지 컬러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되는 파운데이션 컬러이다. 네. 네 번째, 붉은 피부에는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의 파운데이션이 적합하다. 네, 맞아요. 정답은 1번. 33번, 체온 유지나 호흡, 심장 박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신진대사에 쓰이는 에너지량으로 보통 휴식 상태 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사용되는 열량은 기초대사량이죠. 기초대사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 35번, 메이크업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드레싱, 장식하다, 꾸미다라는 의미이다. 네. 두 번째, 페인팅, 16세기 셰익스피어 희곡에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네. 3번, 마키아주, 프랑스에서 유래된 단어로 일반 여성들의 메이크업을 의미한다. 분장을 뜻해요. 마키아주는. 분장. 정답은 3번. 4번, 토일렛, 화장을 포함한 몸치장 전반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36번, 자외선 차단 지수, Sun Protection Factor에 이건 무엇을 방어하기 위한 지수인가? 자외선을 방해하는 지수죠. 근데 자외선을 방어하는 지수입니다 하고 찾으려고 딱 봤더니 다 자외선을 종류별로 써놨네요. 자외선 중에서 뭘 방어하기 위한 거죠? UV, B를 방어하기 위한 차단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37번, 메이크업 제품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틱형 컨실러는 커버력이 우수해요. 붉은 반점이나 뾰루지, 잡티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두 번째, 2A 케이크는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를 함께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커버력이 뛰어나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2A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도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수 작용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년 이후에 사용하시기는 조금 수분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잠깐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매일 쓰시려면 수분을 많이 빼기기 때문에 중년분들한테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네요. 3번, 펜슬 타입의 아이섀도우는 발색력이 우수하며 휴대가 간편하나 유분이 많아 사용 후 케이크 타입으로 번짐을 막아야 한다. 네. 네 번째, 케이크 타입 아이라이너는 라이너 브러쉬의 스킨이나 물로 농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며 지속력은 펜슬 타입과 리퀴드 타입의 중간 정도이다. 네, 맞습니다. 38번, 옵 아트, 팝 아트, 미니멀리즘 같은 현대 예술 사조가 성행하고 초미니 스커트가 유행하는 시대에 활동하던 관능적인 이미지의 뷰티 아이콘. 이야. 누구죠? 브리지트 바르도. 브리지트 바르도. 딜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화장이 유행했던 시절. 그러니까 미소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는 관능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39번, 메이크업숍에서 사용하는 금속 기구나 유리볼을 1제곱센티미터당 85W 이상의
자외선으로 소독하려고 할 때 적합한 시간. 이거 아까 메이크업 시간이었나요? 아까 나왔던 보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20분입니다. 20분. 20분이에요. 40번. 부드러운 감촉으로 매끄럽게 피부에 잘 퍼져 피부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파우더의 성질. 자, 성질 몇 가지 보고 가실 건데요. 요 파우더의 성질은 신전성이에요. 신전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흡수성은, 첫 번째 흡수성은 뭐냐면 얼마나 내 피부에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잘 흡수해서 막아주는지를 뜻하는 게 흡수성. 세 번째 피복성은 내 피부에 기미, 잡티 등을 얼마나 잘 가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부착성은 얼마나 내 피부에 잘 부착되어 있는가. 그리고 착색성도 있는데 착색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발색, 잘 붙어서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뜻하는 게 착색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에요. 신전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41번. 야외에서 진행하는 웨딩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맑은 날의 색조 화장이 흐린 날의 색조 화장보다 강하게 보일 수 있다. 맑은 날에 더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난 세게 했는데 햇볕이 강하다 보니까 묻힐 수 있죠. 옳지 않은 건 1번이겠네요. 1번이에요. 두 번째, 자연광에서 본래색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적합하다. 그렇죠. 세 번째, 계절과 시간에 따라 태양광의 강도 차이가 생겨 색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네. 네 번째, 자연광에서 메이크업은 실제보다 두꺼워 보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만 일단 잘 기억하실게요. 맑은 날 색조 화장이 흐린 날 색조 화장보다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웨딩 메이크업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2번. 다음은 어떤 유형에게 적용하기 적합한가? 화장수, 알코올, 색소, 방부제, 향이 없는 저자극성 제품을 사용한다. 민감성 피부 같은데요. 건성이나 유효 성분, 알란토인, 알로에베라, 수분 보충, 아줄렌, 수분 보충, 캐모마일, 케란두라, 수렉, 국화. 자, 수분 보충을 하네요. 뭐죠? 건성 피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 43번. 우리나라에서 일제 화장품이 자취를 감추고 국산 화장품인 바니싱 크림, 에네라 크림, 모나미 크림, 포마드 등이 생산되기 시작할 때 활동한 서양의 뷰티 아이콘. 자, 일제 화장품이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1940년대예요. 40년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양의 뷰티 아이콘, 이 1940년대 활동했던 아이콘을 찾으라는 건데 어렵죠? 리타 헤이워드가 1940년대 분입니다. 그때 활동하셨던 분이세요. 정답은 1번이에요. 44번. 본식 웨딩 메이크업 시 베이지나 브라운 톤으로 은은하게 연출한 후 과하지 않은 아이라인과 속눈썹으로 깨끗한 아이 메이크업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이미지. 브라운 컬러를 썼고요. 과하지 않고요. 깨끗한 메이크업을 표현한대요. 베이지나 브라운을 쓰는 건 클래식 이미지입니다. 클래식 이미지 2번이에요. 그래서 로맨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크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얀색의 핑크톤이고요. 세 번째, 모던 이미지 같은 경우는 베이지나 브라운 톤을 쓰는 건 맞는데 모던한 건 이렇게 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모던 이미지도 색깔은 맞지만 정답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2번이 조금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엘레강스 이미지는 좀 이렇게 색깔은 또 비슷해요. 뭐 핑크나 베이지나 브라운 이런 컬러들을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우아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40번. 다음 중 화장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피부결을 정돈하고 진정시킨다. 맞죠? 두 번째,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청량감을 부여한다. 맞죠? 세 번째, 유효 성분의 침투를 막는 건 화장수가 아니죠? 유효 성분의 침투를 막는 건 왜 이렇게 써놨지? 네, 아니죠. 네 번째, 세안 후에 남아있는 메이크업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건 세안제의 역할이고요. 정답은 3번이겠네요. 46번. 얼굴에 음영을 주어 입체감 있는 얼굴을 연출하고. 자, 입체감 있는 얼굴을 음영을 준다라고 표현했으면, 자, 어디에요? 치크예요. 치크 일단 떠올리시면 되는데 있나요? 있네요. 바로 2번에 치크가 있네요. 치크 같은 경우는 음영을 줘서 입체감을 주는 얼굴로 주고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크죠. 정답 2번입니다. 47번. 비관적, 진지, 고집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입술 모양은? 뭐죠? 첫 번째, 처진 입술. 처진 입술 이렇게 내려갔대요. 고집 있어 보이죠?
네. 1번이 정답이고요. 얇은 입술. 얇은 입술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겸손하고 냉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입술은 소심한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올라간 입술 같은 경우에는 밝고 명랑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48번 화장품의 피부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동물성 오일의 피부 흡수율이 가장 낮다. 높은 건 광물이고요. 그 다음 동물이고요. 식물성이 제일 낮아요. 두 번째, 수분량이 많으면 피부 흡수율도 높다. 이건 뭐 아닌 거고요. 세 번째, 식물성 오일의 피부 흡수율이 가장 높다. 광물성이 제일 높아요. 네 번째, 화장품의 분자량이 적은 것부터 발라야 흡수율이 높아진다. 네, 맞아요. 적은 것부터 발라주고 나중에 고보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 49번 피지분비가 많아 화장이 뭉치거나 들뜨기 쉬워 파운데이션을 소량 사용해야 하는 곳. 어디죠? 피지분비가 제일 많은 곳은 T존이에요. T존. 정답은 4번이에요. 50번 색채의 지각 원리와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면 처음에는 눈이 부시지만 곧 잘 보이게 되는 현상을 명수능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조명의 강도가 바뀌어도 물체의 색은 이전과 동일하게 느끼는 현상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네. 세 번째, 조명에 따라 물체의 색이 바뀌어 보여도 곧 자신이 알고 있는 고유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색수능이라고 한다. 네. 네 번째,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밝기에서 색 구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연색성이라고 한다. 자, 연색성은요, 동일한 물체지만 조명에 따라서 색이 달리 보이는 걸 연색성이라고 하고요. 이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밝기에서 색 구분의 정확성을 떨어지게 하는 현상은요, 박명시라고 합니다. 51번 수염에서 사용되는 털 중 염색이 가능하고 부드러우며 자연스러우나 물에 약하고 물에 약하고 모양 유지력이 약한 거. 이게 생사죠, 생사. 생사. 정답은 1번. 52번 직선이나 사선보다 약간의 아웃커브 정도의 립라인을 연출해야 하는 메이크업의 이미지. 입술에 아웃커브를 쓴대요. 아웃커브 바깥으로 살짝 쓰는 건 엘레강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때, 엘레강스 이미지를 표현할 때겠죠? 정답은 1번. 53번 다음 중 알코올에 대한 향료 원액 함유량이 비율이 가장 높은 거. 향료 원액 함유량이 제일 높은 건 퍼퓸이겠죠. 퍼퓸이에요. 이게 30%예요. 15에서 30%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퍼퓸 밑에 뭐 있죠? 5대 퍼퓸. 9에서 12%. 이거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5대 토일렛. 와, 이렇게 써놨네. 5대 토일렛. 영어로 읽으면 토일렛. 6에서 8%. 5대 코랑은 3에서 5%. 그 다음에 샤워 코랑은 1에서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54번 각 상황에 따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나이트 메이크업, 인공광 아래에서 보이는 메이크업이므로 메이크업 톤이 흐려 보이지 않게 연출한다. 네. 두 번째, 오피스 메이크업, 신뢰감과 차분함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네. 세 번째, 미디어 메이크업,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상과 요구하는 기법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작업해야 한다. 네. 4번, 흑백 사진 메이크업, 색이 보이지 않으므로 무채색 계열이나 음영을 나타낼 수 있는 어두운 컬러의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를 표현한다. 아니에요.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내 얼굴이나 옷 색깔이 이제 어쨌든 다 흑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쓰는 게 맞아요. 얼굴에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써야 내 얼굴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다음 중 모발의 성장 단계를 바르게 나타낸 거. 자, 모발은요, 성장했다, 퇴화했다, 쉬었다가 다시 나오죠. 성장, 퇴화, 휴지. 1번이에요. 56번 냉정해 보이는 캐릭터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할 때 적합한 입술의 형태. 좀 전에 문제 있지 않았나요? 얇은 입술이었죠? 57번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상과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연출하기 적합한 계절은 겨울이겠죠. 콘트라스트가 강한 색상, 밝은 색상, 겨울입니다. 58번 다음 중 4가지 조명 중 옐로우 메이크업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 자, 조명 색깔 따라서 메이크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은 노란 조명 밑에서 있거든요. 노란 조명 밑에 있다 보면 달라집니다. 오렌지 조명에 있다 보면 이게 조금 흐려져요. 얼굴이 지금 보시면 좀 흐려졌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린이나 퍼플이나 블루 같은 경우엔 약간 그레이 색깔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59번 메이크업과 인공 조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형광등에서 그린과 블루 조명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톤이 상승되어 보인다. 경광되어 보여요. 그러니까 감소되어 보여요. 두 번째 백열등에서 차가운 톤이 증가되고 따뜻한 계열 색조가 더욱 약하게 보인다. 차가운 톤이 좀 떨어지고요. 백열등에서는 따뜻한 계열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백열등에서는. 세 번째 형광등에서 포인트 메이크업의 발색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형광등에서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보여요. 발색이 막 효과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번째, 백열등에서 붉은색 계열, 갈색 및 베이지, 핑크 계열이 실제보다 진하게 보인다. 요건 맞는 내용. 백열등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하게 보여요. 그리고 차가운 톤이 좀 떨어지고요. 따뜻한 계열이 강해 보이죠. 그래서 4번이랑 2번의 지금 보기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써놨죠. 맞는 건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60번 병원체가 탈출한 후에 새로운 숙주에게 운반되는 과정 중 물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장티푸스 물로 전파되죠. 파라티푸스 물로 전파되고요. 콜레라도 물로 전파되는데 황열은 아니에요. 황열, 댕기열 얘네들은 모기가 전파를 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여기까지네요. 문제 뭐 거의 처음 보는 문제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또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알고 가시도록 하시고요. 뭐 이거랑 또 다르게 또 틀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더 많은 문제 보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합격하시면 또 오셔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저 합격했으니까 또 다른 분들 또 팀 받을 수 있게 댓글 하나 꼭 써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만나도록 할게요.